손해평가사 물방망입니다. 초보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OD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감귤, 특히 온주 밀감 그리고 블루베리 두릅 이렇게 살피고 과수를 끝내도록 할게요.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입니다. 수학 전후 따지지 않고. 감귤은 동상에 특약이 있어서 조금 독특해요. 기본 구조부터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쯤에 수학을 개시합니다. 일찍 수학하는 거는 뭐 8월 말 9월 달부터 수학하는 게 있는데 보통 11월쯤 되면 이제 수학 개수가 겨울에 먹는 걸로 하고 공부하죠. 중요한 게 여기가 자 12월 20일입니다. 이 날짜는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12월 20일 계약을 체결하고 이 12월 20일까지는 보통약관입니다. 이 보통약관으로 보장해요. 주계약, 보통약관. 그리고 12월 20일부터 21일부터겠네요. 12월 21일부터 2월 말까지, 그러니까 2월 말입니다. 이건 특약으로 보통약관에는 종합위험 과실 손해보장 방식이니까 모든 자연재해 조세 화재 다 보장하는 반면 이 특약은 오로지 동상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합니다. 보험금도 그러니까 각각 나가겠죠. 특약이야 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보험금은 자, 이 감귤의 보험금은 일단 손자 방식,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하는 방식이라고 일단 정리해 놓으세요. 손해액에서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게 보통약관 이건 특약이건 다 보험금이 손자 방식이에요. 둘 다. 보험금 계산 방법은 손자 방식, 그 내용은 다를지언정 이게 보통약관이든 특약이든 다 보험금은 손자 방식이다. 볼까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보험금은 손자 방식이다. 특약 이거는 보통약관이고 이건 특약 동상의 특약이죠. 특약이 앞뒤로 써져 있네.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 이거는 그냥 과실손해보험금. 자, 손자 방식. 손자 방식이다. 근데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이 보통약관은 12월 20일까지 보장하는 보통약관은 그냥 가피자라고 하셔도 돼요. 이 가피자. 이 종합과수는 기본적으로 가피자죠. 이렇게 분배해서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 곱하면 그게 손해액이고 보험 가입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 곱하면 이게 자기부담금이 돼요. 보통약관은 그냥 가피자로 해도 돼요. 손자로 푸는 게 이론서상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굳이 이렇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도록 산식을 정한 것도 이유는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일단 그건 생략하고 옥수수나 시설처럼 감귤도 손자 방식이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시간 없고 급하면 가피자로 풀어도 된다. 다만 동상의 보험금은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은 손자 방식이긴 손자 방식인데 자, 보시다시피 손해액이 가피자를 따를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게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맞는데 이 주계약에서 기사고 피해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계약 피해율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잔동피, 잔결피, 우리 잔결피는 우리 무화과에서 결과지 피해율 얘기했는데 이게는 감귤에서는 동피, 물론 이제 미보상하고 미보상 비율 적용해주고 보험 가입 금액 기준으로 기사고 피해율이라는 거는 주계약의 피해율을 말하는 거예요. 주계약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피해율인데 자세한 얘기는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잔존 비율 얘도 소학기 잔존 비율이 있어요. 얘는 또 소학기 잔존 비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복분자나 무화과 같은 경우는 잔여 수확량 비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잔여 수확량 비율이든지 뭐 수확기 잔존 비율이든지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저 수확기 잔존 비율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수확기가 얼마나 남아 있는가. 그다음에 동상의 피해율, 미보상 비율.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이건 이따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주계약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못했다. 말씀드리죠. 주계약에서 포통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했으면은 이건 0이겠죠. 더 이상 자기부담 차감하면 안 돼요. 자기부담금은 0 하시면 되는데 만일에 주계약에서 보통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다 못 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떨면 되죠. 예를 들어 주계약 피해가 10% 피해였어요. 요 피해율이 요 가피자 피해율이. 근데 자기부담 비율을 만일에 20%로 했다. 그러면은 10%는 떨지 못했겠네. 마이너스 10%겠네요.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10%를 떨어라. 뭐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눈으로 보긴 어려운데 보험 가입 금액의 10%를 곱해 가지고 자기부담금으로 차감을 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계약에서 보험금을 다 이게 자기부담금을 떨었으면은 특약에서는 더 이상 떨 필요 없는 거죠. 이 피해율 산식이 자, 여기 동상의 특약보험금에서는 따로 우리 이 피해율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동상의 피해율을 아주 심플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이 주계약, 포통약관 과실손해보험금이 가피자인데 일단 가피자라고 하죠. 손자 방식이지만 손해액 자기부담금 방식이지만 요 피해율도 당연히 평수미평은 아니겠죠. 과실손해보장 방식이니까. 얘도 독특해요. 요 피해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A가 뭐고 B가 뭐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려야 돼요. 이렇게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작년까지만 해도 요 가로 위치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문제가 많았는데 출제되기 어려웠는데 작년에 이제 개정하면서 가로 위치가 전체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이 전체 적용되게 이렇게 작년에 딱 이쁘게 개정됐어요. 올해 약관을 보니까 그 블루베리에서 요 미보상 비율 위치가 0 이상해 가지고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블루베리에서는 블루베리 간단히 살펴볼 때 말씀드리고 좌우간 감귤, 온주밀감 요 주계약 피해율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A가 뭐고 B가 뭐고 좀 이따가 하죠. 감귤은 주계약과 이 특약 기간으로 나뉜다. 특약은 오로지 동상에만 보장한다. 12월 20일입니다. 12월 21일에서 2월 말까지. 우리 망감류 같은 경우는 똑같이 2월 말인데 계약 체결하고 끝까지예요. 망감류는 그냥 특약이 없으니까 동상에 특약이 따로 없고 다 그냥 피해만 있으면은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세, 화재 다 보상합니다. 우리 수학감소 망감류는 같은 감귤이라도 온주밀감만 이렇게 독특해요. 자, 일단 이 페이지는 온주밀감은 과실손해보장 방식의 온주밀감, 감귤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분된다. 12월 21일 기준으로. 보험금은 손자 방식인데 주계약은 보통약관은 그냥 가피자로 하면 된다. 손자 방식이긴 한데 근데 특약 동상의 특약 보험금은 복잡하더라. 보험 가입금액 기준으로 하는 건 맞는데 1- 기사고 피해율 이게 주계약 피해율을 말하는 겁니다. 다만 미보상 비율은 적용하지 않는 일단 말씀드리고 잔동피 자기부담금 못 떨었으면 여기서 떨어야 되죠. 그리고 얘도 맛있으니까 포도 복숭아에서 우리 추가보상 수확량 감소 추가보상 특약 가입하죠. 이것도 특약으로 10% 특약 수확량 감소 추가보상 보험금이 있어요. 다만 이때 피해율은 동상에는 빼고 주계약 피해율을 말하는 거예요. 주계약 이거 제가 아까 써드린 이거 이게 보통약관 피해율을 말하는 겁니다. 동상의 그 피해율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계약만 기준으로 추가보상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금 너무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다시 천천히 반복할 거예요. 천천히. 자, 감귤은 여기서 이것 조금 오해하시는 분 있는데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고가 발생하면은 손해평가반이 출동을 하겠죠. 현지조사가 세 가지로 구분돼요.
자, 여기가 수학을 개시합니다. 뭐 9월 말이든 10월이든 11월이든 자, 수학을 개시하고 여기가 12월 21일부터 6월 말까지 자, 현지 조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수학 전 과실손해조사, 그냥 과실손해조사, 그리고 동상의 과실손해조사. 만일에 여기서 수학 개시하기 훨씬 전에 볼까요? 여기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우리 피해 사실 확인 조사로 가겠죠. 수학 개시 훨씬 전이니까. 근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고 이론서에는 써져 있기는 써져 있는데 그냥 같이 취급해도 돼요. 요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학 전 과실손해조사를 그냥 한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데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세요. 굳이 여기는 원래 사고가 일찍 나면 수학 개시 훨씬 이전에 발생하면 다른 품목에서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 그래서 보상하는 죄 맞는가? 뭐 나무 조사, 미보상 비율 조사 간단히 하고 앞으로 추가로 조사를 할 게 있나 없나 뭐 추가 조사 여부 정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수학 개시 직전에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근데 감귤은 약간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건 맞는데 써져 있어요. 근데 요때 과일까지 조사를 합니다. 과실까지 열매까지 조사를 해요. 그거를 수확 전에 하는 과실손해조사, 수확 전 과실손해조사라고 하고 요때는 따서 뭐 무게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거 이번 재해로 뭐 피해가 태풍으로 집중호우로 100% 맛이 간 것만 조사를 해요. 이때는 100% 피해형만 딱 조사를 합니다. 일부 피해 입은 거는 딱 봐서 이거는 일부 피해 입었네. 여기서는 조사하지 않아요. 그건 어디서 하겠어요? 요때 합니다. 요때. 수확 전 과실손해조사. 여기는 그냥 과실손해조사. 수확 직전에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는 요때 하는 거예요. 수확 개시 딱 전에. 얘는 수확 전 과실손해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랑 같은 겁니까? 이론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지만 그냥 같은 거라 생각하셔도 돼요. 감귤에서는. 요때 이제 부분 착과 과실. 부분 착과 과실은 요때 조사 피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정상 취급하고 오로지 100% 맛이 간 것만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1일 이후에 요때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요때 조사하는 거는 동상의 과실손해조사. 이렇게 동상의 특약 기간에 물론 여기 사고가 났어도 가가지고 요 과실손해조사를 하겠죠. 수확기에 하는 거예요. 또 과실손해조사 하겠죠.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여기 얼마 수확해 갔는지도 조사하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로 나뉜다. 감귤은 오히려 헷갈린가요? 그러니까 아직 어릴 때 팔할 때 그 우리가 뭐 감귤청 이런 게 할 만한 그 조그만 때 푸릇푸릇할 때는 100% 맛이 간 것만 조사한다. 그리고 실제로 50%, 80%, 100% 얼마나 피해 입었는가는 여기 가서 한다. 수확 개시 전에 뭐 또는 이제 수확이 개시되고 난 이후에 사고 나면 그때 가서 피해 조사를 하겠죠. 얼마나 몇 프로 피해 입었는가. 수확량 조사가 아니고 그냥 과실손해조사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요 100% 피해 입은 거 계산할 때 뭐 이번 태풍으로 떨어진 것도 이때는 100% 피해용으로 세겠죠. 그럼 부분 피해는 이거는 정상 취급한다 그랬어요. 언제 하는데 여기 과실손해 요때 합니다. 요때. 수확 직전이라고 또 이론서에 또 묘하게 표시되어 있고 그냥 수확 시기에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전에 사고 있었으면 반드시 수확 전에 사고 있었으면 반드시 과실손해조사 요때 가서 하겠죠. 그 뒤에 또 사고 있으면 또 하는 거고 수확 시기에 한다. 그래서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보는데 감귤은 조례로 자, 등급 내, 등급 외 이렇게 구별해요. 그리고 30% 피해형이 감귤은 있습니다. 과수는 기본적으로 50, 80, 100만 있는데 요거는 시장에는
팔 수는 있는데 가격이 50% 다운되는 거. 이건 시장에 팔면 안 되고 이거는 가공용으로만 파는 거. 이거는 이제 시장에도 팔면 안 되죠. 가공용으로도 안 되고 거기에 추가로 30%가 돼요. 등급 내 등급에. 이거는 크기로 감귤은 너무 커도 등급 외고 71mm 이상, 7.1cm, 71mm 이상이면 등급 외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49mm 미만이면은 또 너무 작으면 등급외예요. 등급외. 등급 내에는 정상도 있고 이렇게 폐형도 있고. 이때는 이제 가서 직접 따요. 이제 수확을 합니다. 옛날에 이것도 괄호넣기로 시험에 나왔죠. 표본주를 정해서 이때 표본주는 또 희한하게 조사 대상 주수를 하지 않고 가입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좌우간 이때는 이제 직접 수확을 합니다. 표본주 가서 그 표본주의 주지별로 아주지 하나에서 3개 정도에 있는 걸 싹 수확해요. 그래가지고 정상, 등급 내, 등급에 다음 페이지에 볼게요.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이게 메인이겠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피해 구성 조사를 한다. 그리고 이제 특약기간에, 동상의 특약기간에 사고 발생하면 동상의 과실손해 조사를 하겠죠. 이때도 수확을 해요. 근데 이거는 동서남북, 그 표본주에 가서 동서남북 4가지에 있는 걸 전부 수확해서 80%형과 100%형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동상에 피해 입었다 그러면 50% 피해형은 그냥 없어요. 50% 피해형은 없는 걸로 하고 기본적으로 피해 입으면 80%형부터 시작합니다. 저기 수확하기 훨씬 전에 사고 나면은 100%형만. 이건 수확 전 과실손해조사. 일부 피해 입은 건 이제 수확 직전에 뭐 또는 수확 시기에 가서 피해 등급 부분 착과 피해 조사하는 거고. 그리고 동상에는 80% 100% 다 따가지고 이미 얼마나 수확해 갔는지도 조사합니다. 그 딴 자리 세 가지고. 이것도 조사도 복잡하다. 이게 간단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동상에는 어차피 이때는 수확기겠죠. 이 동상의 특이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수확기 잔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잔여 수확량 비율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수확기 잔존 비율 이게 0.8, 0.3 암기하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이게 62, 32 이건 62, 32 이렇게 하셔도 되고 100-38 이건 7 1, 0.8, 0.3 언제 사고 났는지 12월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12월 21일 이후겠죠. 이게 특약 가입할 때는 수확기 잔존 비율이 있어요. 우리 손자 방식인데 동상의 보험금 손자 방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손해 계산할 때 보험 가입금액 기준으로 이게 이미 수확한 이 주계약 피해율 여기에 이게 들어가요. 잔 동피 물론 미보상도 하겠죠. 잔여 수확량 비율이 동상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12월 21일 날 사고 딱 났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12월 21일이면은 수확이 한참 진행되는 중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론서상 40% 정도가 아직 수확할 게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41% 이게 넣어보면 12월 21일 대입해 보면 12월 21일에는 수확기가 좀 지났으니까 41% 남아 있다. 그걸 여기 적용을 해야 돼요. 다시 살펴봅니다. 이건 조사 방법 간단히 살펴봤고 여기 이것도 읽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제 메인 조사 그러니까 수확기 직전에 가서 이전에 사고 있었으면 수확 전 과실손해조사를 하고 부분적으로 피해 입은 거 여기서 이제 조사하기로 했죠. 수확 직전에 뭐 또는 수확기 진행 중에 특약기 이전 특약 12월 21일 이전에 이때는 등급 내 등급 외 문제가 이걸 이용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정상 따로 구별하기도 하는데 이 정상은 등급 내 안에 포함된다 생각하셔도 되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게 속은 편합니다. 정상은 아예 피해가 없는 것 또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빨간색으로 10% 이내로 이거를 우리가 보통 과수가 50, 80, 100 할 때 정상은 무피해는 당연히 정상이겠지만 경미한 피해 이것도 정상에 취급 들어갑니다. 우리 과수할 때
적과전 종합할 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가요? 경미한 피해도 정상에 들어갑니다. 경미가 어느 정도 경미지? 뭐 이론서에는 안 나왔는데 감귤에는 10% 이내 피해, 이런 경미한 피해는 정상이다. 10% 표피의 10% 이내 피해는 경미하니까 정상으로 한다. 표피가 아니고 표면 면적이 아니고 만일에 과육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다. 당연히 여러분도 감귤 드실 때 안에 감귤 안에 겉에 피해 있는 거야, 뭐 흠집 나 있는 거야 정상 취급할 수도 있겠지만 과육까지 피해가 있으면 이건 100%죠. 과육 피해는 무조건 100%예요. 이거 10%, 30, 80 이거 정리하기 쉽습니다. 요 10에서 30까지는 30% 피해형, 30에서 50은 50% 피해형, 50에서 180이면 80% 피해형. 과피 말하는 거예요. 과육은 피해가 없어야 되고 당연히 과육은 피해가 있는 순간 그럼 100% 피해형으로 가고, 등급 외에는 뭐 당도 이런 걸로 하지 않고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등급에, 당연히 등급 외에는 무피해여도 너무 커요. 크면은 좀 당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막 중어만큼 크면은 71mm 이상 49mm 미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도 등급 외인데, 등급 외 너무 큰데 피해가 없어요. 정상 아니고 얘도 등급 외니까 30%형입니다. 이해되시죠? 무피해여도 등급 외니까 30% 피해형이다. 함정으로 작용하기 쉬울 겁니다. 여기에 10% 이내 피해도 포함돼야 될 텐데 이건 또 없어요. 왜냐하면 50%형은 10% 이상 피해, 그러니까 10% 이내도 무피해로 취급해야 되는데 이게 좀 생략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큽니다. 71mm 이상 10% 피해가 있으면서 너무 크다. 이거는 크니까 50%, 또 너무 작아 49mm 미만이다. 근데 이거는 너무 작으니까 이제 80% 피해형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과육에 피해가 있으면 무조건 100% 피해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소수령으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그 등급 내 등급의 이 과실 피해율, 이 메인인 과실손해조사에서 피해율 계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참 오늘은 문제를 하나 넣어놨어요. 간단히 살펴보려고.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보죠.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자, 포통약관 보험금 손자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동상의 보험금은 역시 손자 방식입니다. 자, 주계약부터 살펴보죠. 손자. 보피자로 해도 된다 그랬어요. 가피자로 해도 된다고. 급하면 이렇게 하셔도 감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엄격한 채점위원이라면 감점할까요? 왜 이론서에 손자로 돼 있는데 가피자로 하는가? 근데 어차피 이거 산식은 똑같은데 이거랑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 피해율. 감귤도 평수 및 평 쓰지 않고 피해율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A가 뭔지 모르지만 A의 1-A 곱하기 B 대괄호를 밖에,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 이렇게. A가 뭐냐 하면 A는 아까 수학 전에 100% 피해금만 골라서 얼마나 피해 입었는지 조사한다 그랬어요. 100% 피해요. 따지 않고 그 표본주 세주에 가가지고 전체 과실수를 센 다음에 완전히 100% 맛이 간 거, 뭐 또는 그 떨어진 거. 그래서 이거는 수학 전 피해율, 과실조사 피해율. 요 B는 메인이 됐던, 우리 이거 메인 피해율, 메인이라고 써볼까요? 우리 과실손해조사로 등급 내, 등급 외로 나눠가지고 이걸 그냥 과실손해 피해율이라고 하는데, 요 B는 그냥 과실손해 피해율. A는 수학 전에 100% 피해 과실수만 피해 조사했던 거. 그 다음에 B는 우리 수학 직전 또는 수학 시기에 가서 하는 그 등급 내, 등급 외로 나눴던 피해율. 다만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1-미 해야지 맞겠죠. 원칙적으로 미보상 비율은 항상 적용해야 되니까. 근데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값.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요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미보상 비율, 수학 전에 10%, 수학 전에 10% 미보상이었고, 이제 수학 직전에 과실손해 조사하러 갈 때 미보상이 20%였다. 더 큰 거, 요게 따로따로 이렇게 어차피 적용될 거니까 A하고 B에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게 맞겠죠. 이거 이해돼요? 이 A, B에 어차피 미보상 비율이 이렇게 적용될 거니까, 괄호가 여기 있으니까 적용되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괄호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보상 비율 적용이 안 돼가지고 영 곤란했는데, 이제 대괄호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깔끔해졌어요. 미보상 비율 적용하지 않는 A는 수학 전 피해율, B는 미보상 비율 적용하지 않은 그 메인 과실손해 피해율이다. A 1-A 곱하기 B 미보상 비율. 이게 피해율이에요. 요 우리 손자 방식 할 때 피해율, 가피자 할 때 요 피해율이. 만일에 수학 전에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수학 전에 과실손해조사하러 가지 않고 이제 수학 시기에 수학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출동해서 조사하겠죠. 그럼 A가 0이라는 겁니다. A가 0. 그럼 남아있는 건 결국 요 B만 남아요. 0, 1-0, 결국 B만 남습니다. 이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B의 1- 미보상 비율. 그러니까 하나도 헷갈리실 거 없습니다. 아, 수학 전에 없었다? 그럼 A가 0이구나. 자, 동상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복습해 드릴게요. 동상에는 손자 방식인데, 자, 보시다시피 손자 방식인데 손해액이 여러분 잘 안 외워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포옹 가입금액 기준으로 여기 기사고 피해율, 여기 기사고 피해율은 수학 전, 그러니까 보통 약관 피해율 말하는 거예요. 다만 얘도 미보상 비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맨 뒤에 미보상 비율이 따로 있으니까. 1- 잠깐 지워버리고 다시 읽으면서 할게요. 보험 가입금액 기준으로 1- 기사고 피해율, 그 다음에 잔동피. 여기 기사고 피해율, 여기 미보상 비율이 있으니까 어차피 다 곱하기로 돼 있죠. 곱하기니까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여기에도 잠깐만요. 물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사고 피해율은 미보상 비율 적용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미보상 비율, 이 주계 보통 약관 피해율이라 그랬는데 A의 1-A의 B의 여기 미보상 비율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 없으니까 얘만 남겠네. 1- 미보상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그 다음에 동상의 피해율은 동상에 입었다 그러면 80%용만 한다 그랬죠. 그 동서남북 네 가지에 가가지고 그 달려있는 과실 수학해가지고 80%형과 100%형 이렇게 80%형은 피해를 80% 받고 100%형은 피해를 100% 받으니까 80%와 100%만 한다. 얘도 왜 미보상 비율 적용하지 않을까요? 여기 미보상 비율이 있으니까 얘도 하지 않겠죠. 미보상 비율을 하지 않고 한다.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남아있는, 다 떨지 못하고 남아있는 거, 자기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절대값을 왜 씌웠을까요? 왜 0보다 더 미니멈 작은 걸로 할까요? 10% 피해, 주계약의 10% 피해였습니다. 근데 자기부담 비율이 20% 하기로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10이 남네요. 마이너스 10하고 0하고 더 작은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10. 음수겠죠, 음수. 여기에 절대값 씌워라. 그 얘기를 굉장히 수학적으로 복잡하게 했습니다. 만일에 과실손해보험금, 실제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요. 과실손해보험금과 그 보통약관 과실손해보험금과 특약 동상의 보험금 구해라. 동상의 특약보험금 구해라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이 당연히 지급됐다. 그러면은 다 소진했으니까 0 그러시면 돼요. 0. 0.8, 0.3 암기하시는 게 좋고. 제가 문제풀이 강의할 때 요 문제를 좀 몇 문제 넣어놔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이미 수학한, 그러니까 동상의 과실손해조사 할 때는 이미
따간 것도 동서남북 그 네 가지에서 이미 따간 것도 딴자리 개수 셉니다. 이미 수확한 과실의 비율이 수확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저히 크다. 그러면은 그 차이만큼 정상 과실수로 본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복잡해서 그렇지. 수확기 잔존 비율이 있었어요. 수확기 잔존 비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잔존 비율이 예를 들어 한 40%가 지금 잔존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 수확할 것도 40% 남아 있어야 되죠. 40%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농부가 계약자가 수확을 한 80% 이미 수확해 가버렸습니다. 왜? 정상이고 너무 잘 익어서 이제 수확할 만하니까 수확해 갔겠죠. 40%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수확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피해율 계산할 때, 동상의 피해율 계산할 때 요 차이가 무려 40%나 더 많이 수확해 갔네요. 정상이니까 더 많이 따가 버렸겠죠. 그러니까 피해율 계산할 때 어차피 잔존 비율로 피해율 계산하는데 손해액 계산하는데 이 40%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면 요 차이만큼은 피해율 계산할 때 정상 취급해라. 정상이란 건 이 분모가 더 늘어납니다. 일단 문제 풀면서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따가 버렸네. 정상이니까 따갔을 거라고 보고 피해율 계산할 때 피해율을 좀 낮추는 거예요. 수확이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피해율이 낮습니다. 피해율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낮추는 역할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참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네. 수확량 감소라는 표현 쓰면 안 되겠죠. 수확량 감소 보장 방식이 아닌데. 포도하고 복숭아는 수확량 감소 방식이니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지만 얘는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이니까 과실 손해 추가 보장이죠. 제가 이거 오타를 내놨나요? 과실 손해 추가 보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10% 더 준다. 어디에? 이건 보통 약관 피해율을 말하는 거예요. 동상의 피해율은 빼고 요거 A 1-A, B 1- 미보상 비율. 요게 그냥 보통 약관 피해율입니다. 주계약 피해율. 문제를 하나 예제를 준비해 왔으니까 이거 보면서 하죠. 보면서. 과실손해보험금 이거는 주계약 보험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특약보험금. 이거는 추가보장 보험금도 특약으로 가입하는 거고 동상의 보험금도 특약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자, 과실손해보험금과 동상의 보험금 다 구해라. 원래 특약보험 가입금액은 따로 제시돼야 되는데 자, 일단 넘어갈게요. 1,000만 원이 보험 가입금액이다. 자기부담 비율. 특약 가입했답니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가 당연히 3번 있을 거예요. 수확 전 프루프로 탈 때 이거는 과실손해조사는 뭐 수확 직전에 이제 사고가 있었으면 수확 직전에 그 착과 어느 정도 착과 피해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시기 또는 수확이 개시된 이후에 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그냥 피해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동상의 시기에 1월 10일이네요. 12월 21일 이후에 3번 있었고 수확 전은 수확하지 않고 이제 떡 봐가지고 그 표본주 3주에서 총 몇 개가 달려 있는데 100% 맛이 간 것만 100% 맛이 간 것만 조사합니다. 다만 추가로 떨어진 거 50개도 100% 피해용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나머지 일부 피해나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으니까 어차피는 정상, 일부 피해는 얘도 정상, 오로지 100% 피해 입은 것만 합니다. 정상. 총 몇 개죠? 300개. 그러면 300개 중에 100% 피해 입은 거, 100% 피해 입은 거. 이걸 A라고 미리 써놔도 이해될까요? 내 미보상 하지 않은, 적용하지 않은 100% 피해 입은 게 150개니까 A 값은 50%구나. 여기 미보상 비율 10%, 여기 미보상 비율 조사 20%. 동상에는 따로 합니다. 이건 꽤 큰 거. 1- 미 할 때 20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과실손해조사를 갔어요. 이게 메인입니다. 표본주 2주에 가서 주주별 아주주 3개를 골라서 자 이제 다 따요. 몇 개를 땄습니까? 200개를 땄는데
자, 과일 피해율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B, 미보상 안 할 테니까 B로 하겠습니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미 안 하고 B는 등급 내 등급 외. 참, 등급 외는 반만 한다. 그 말 제가 아까 드렸던가요? 등급 외는 어차피 너는 등급 외니까 반만 인정해 줍니다. 말씀드렸을까요? 안 드렸었나? 등급 외는요 반만 인정해 줍니다. 50% 이러면 안 되는데 등급 내 등급 외. 등급 외는 어차피 너는 등급 외니까 개수 반만 인정해 준다. 조사한 개수에.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30%형이 10개. 지금 피해율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형이 10개니까 3개. 3개 피해 본 거는 3개 피해 본 거예요. 개수. 이거는 10개. 이거는 8개. 100% 피해형도 10개네. 그러니까 이거 피해 입은 거 그럼 얼마입니까? 11, 31개. 얘는 다 피해 입은 거예요. 31개는 다 피해 입은 거구나. 자, 이거는 3개, 5개, 8개, 10개. 더하면은 16, 26개네요. 26개인데 어차피 얘는 등급 A니까 13개 취급을 합니다. 피해 입은 거 13개 피해 입었구나. 이렇게 피해를 계산해요. 이게 B값. 동상에는 자, 이건 딱 수확해가지고 이미 딴 거, 달려있는 걸 딱 수확해가지고 100개를 수확해가지고 피해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이미 딴 거, 이게는 인문자 강의니까 요 기수학과 관련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100개를 가지고 조사를 하겠죠. 달려있는 거 100개. 기수학은 왜 조사하냐? 너무 많이 따가버렸으면 잔존 수확기 잔존 비율보다 너무 많이 따갔으면은 여기 정상에다가 몇 개를 추가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착과과실은 분명히 100개인데 분모를 100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상을 확 늘립니다. 너무 많이 따갔어. 정상이니까 따갔을 거라고 보고 이 분모를 늘려요. 그러면은 분모가 커지니까 피해율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정상이 늘어나니까. 네, 그 얘기는 여기선 생략. 개념 강의. 여러분 혹시 다 다음 주쯤에 올해 농구문 인원수 나오겠지만 큰 틀의 변화 없어요. 이 입문자 강의로 아직도 목마르신 분은 한 달, 2달 정도는 저 24년 또 이론 세설 강의, 개념 강의 55강짜리 있으니까 그거 빨리 한 달만 들으십시오. 강의 자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자, 동상에는 80% 피해형만 본다 그랬죠. 동상이 피해 입었다. 그럼 어차피 안에까지 좀 피해가 있을 거예요. 과유까지. 그러니까 최소 조금만 동상에 피해 입어도 80%부터 그럼 이건 24개. 이거는 40개. 이게 동상의 피해율입니다. 여기에 미보상 할 필요 없죠. 어차피 동상의 피해율도 우리 손해액 계산할 때 미보상 비율은 따로 빼서 한꺼번에 해주니까 이게 동피, 동상의 피해율. 이거는 여러분 이거 문제에서 주어질 확률도 높지만 안 줄 수도 있어요. 0.8, 0.3. 여기가 62, 32, 7 그러는데 자, 보험금 구하러 가겠습니다. 나는 가피자로 하겠다. 좋습니다. 가피자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손자로 하겠다. 뭐 그래도 되고. 문제는 피해율인데 가입금액 줬고 자기부담 비율 줬으니까 피해율인데 피해율은 주계약 피해율을 과일손해보험금이라 그럽니다. A 1-A 곱하기 B 1- 미보상 비율. 10회 작년에는 감귤 안 나왔어요. 재작년에는 나왔는데 그때는 괄호 문제 때문에 수학전 사고가 없는 케이스로 B만 우리가 구하면 되게 심플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괄호 문제 해결돼 가지고 작년에 출제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작년에는 안 나왔죠. A는 아까 구해놨네. A가 100분의 150이었던 거예요. 300분의 150. B는 31에 13. 31 더하기 13. 31 더하기 13. 200분의.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미보상 비율은 큰 거니까 20%로 해야 되겠죠. 이 두 개 중에 큰 거.
그래서 피해율을 바로 구했습니다. A 1-A 곱하기 B 1- 미보상 비율 0.488. 그러면은 보험금은 가피자 0.488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0.1 보험 가입 금액. 손자로 하셔도 되고. 388만 원이 답이겠네. 근데 추가 보장 보험금 구하라 그러면 0.488에 10%에 동상해간 이게 주계약 피해율 A 1-A B 1- 미보상 비율 48만 8천 원. 동상해 손해액 손자 방식인 건 맞는데 손해액이 어차피 자기 부담금이 0인 거는 처음부터 체크하고 가세요. 왜? 과일 손해 보험금이 나갔으니까. 손해액은 보험 가입금액 기준으로 1- 이 주계약 피해율 기라고 돼 있어. 주계약 피해율 여기에 잔 동피 1- 미 주계약 피해율은 여기 미보상 비율이 있으니까 미보상 비율을 뺀 A 1- B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게 기사고 피해율. 여기 이거 여기까지만 딱 하면 됩니다. 0.61 미보상 비율을 계산 안 하니까 좀 더 늘어나겠죠. 0.488에서 수학기 잔존 비율은 문제에서 어차피 주어졌으니까 1월 10일 사고라 그랬습니까? 1월 10일 사고니까 대입하면 24% 0.8이에요. 32-0.8 이렇게. 자,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네. 지금 잔존 비율이 24%예요. 이 수학할 게 24% 남아 있습니다. 수학할 게 그러니까 수학기가 24% 남아 있는데 그러면 경과는 얼마 있습니까? 경과는 76% 경과했겠네요. 76% 경과했어요. 여기 경과 비율로 하라 그랬습니다. 경과가 76%. 그러면 경과 76%면은 이론적으로는 수학도 얼마 해야 돼요? 기수학도 얼마 해야 돼? 76% 이제 수학하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겠죠. 대충 비슷하게라도 한 70% 현저히 차이는 나지 않아야지 정상이겠죠. 76% 경과했는데 기수학이 76%다. 맞는데 여기서는 기수학이 33%예요. 문제 봤더니 여기 기수학이 50개네요. 총 150개 중에 50개밖에 수학해 가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좀 게을러요. 아니면은 작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따갈 게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요때는 피해율을 늘리면 안 되겠죠. 요때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반대로 얘가 33이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76이었다. 77이었다. 33%밖에 경과 안 했는데 작황이 너무 좋아서 기수학이 76이나 해갔어요. 반대로 이게 현저히 커버려요. 이미 수학해 간 게. 이러면 분모에 아까 이 100분의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착과된 과실만 가지고 피해 조사하니까 여기 있네. 100분의 이렇게 하는 거죠. 30개는 그 80% 피해형, 40개는 100% 피해형. 근데 여기에 요 차이가 나는 만큼 분모를 더해줘요. 차이 나는 거는 이게 지금 40% 차이 나는 이거는 더 많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더해준다. 이렇게 생략할까요? 여러분 오히려 헷갈리면. (76%가) 경과했으니까 수학도 76 해야 되는데 여기서 봤더니 우리는 별로 작황이 안 좋아서인지 아니면 게을러서인지 33%밖에 수학해 가지 않았네요. 76이나 경과했는데 이러면 피해율을 더 늘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합니다. 더 정상으로 막 더 늘려가지고 분모를 늘려서 피해율을 더 낮추진 않아요. 저간 미보상 비율 적용하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동상의 피해율 하면 됩니다. 자기 부담금은 이미 0이었으니까 손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동상의 보험금은 가피자로 하면 안 되죠. 이겁니다. 이거 여기까지 할게요. 좀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네요. 왜 이게 이리가 있어? 편집이 이상하게 되어 있네. 올해 들어온 두릅과 블루베리 간단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차피 3월 중순쯤에 나올 공지될
이 신규 이론서를 보고 정리해 드릴게요. 약관 보고, 약관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릅, 얘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이에요. 피해율 계산할 때 당연히 다르겠죠. 보험금은 가피자 맞는데, 블루베리도 가피자 맞아요. 보험금은. 근데 피해율이 전혀 다르겠죠. 어떻게 한다? 표본조사를 합니다. 자, 신고 사고 접수 받으면 가가지고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이제 실제 결과 주수, 뭐 미보상 주수 다 빼면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 표본주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표본주가 있으면 천천히, 자, 이게 이렇게 있으면, 자, 얘를 표본주라고 딱 잡았어요. 여기도 표본주가 다 있을 거예요. 규칙적으로. 예를 들어 표본주 5개를 정했습니다. 그럼 표본주에 가서 표본주의 정하, 이거 사진으로 좀 해놓을 걸 그랬네. 정하, 이렇게 가지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제 이게 이제 순을 뜨기 전에 이걸 정하지, 이게 순이 나면 우리 이걸 정하까지 해가지고 따서 먹죠. 좌우간 정하를 여러분 헷갈리시면 두릅순 그래도 돼요. 이게 두릅순, 두릅순이 달린 가지 끝에 달립니다. 예, 가지 끝에 옆에서 나는 게 위에서도 나고. 표본주에서만 정하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표본주 기준으로 1m, 1m, 1제곱미터. 원래 두릅은 50cm 간격으로 심는다고 돼 있어요. 50cm 간격으로 보통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근데 뗄 때는 이 줄 간격은, 나무당 간격은 50cm여도 줄 간격은 한 1.5를 하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5. 그럼 어차피 우리가 표본주에 가가지고 1m, 1m 하면은 1, 2, 25, 이거 표본주다 그러면 한 표본주 안에, 이 구간 안에 한 3주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 3주 안에 들어있는, 쉬워요. 표본주 총, 표본 구간이 예를 들어 뭐 5개였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총 표본 구간의 총 정하지에서 요 피해 입은 정하지, 그게 피해율입니다. 이게 피해율이에요. 물론 미보상 비율 적용하겠죠. 이거 어렵지 않죠? 표본 구간에 가서 1m 안에, 가로 세로 1m, 즉 1제곱미터 안에 있는 요 정하지, 저게 정하지겠죠. 요 끝에 달려있는 요거 개수를 다 센 다음에 총 정하지, 피해 정하지. 쉽습니다. 너무 널널하게, 그러니까 한 주당 뭐 3.3이면 1.8, 1.8 정도 되죠. 이렇게 너무 띄엄띄엄 심으면 인수 제한이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건 쉽다. 두릅은 그냥 어차피 피해율이 독특한 건 맞는데, 그 피해 정하지 가지고, 표본 구간에 정하지, 피해 정하지 가지고 피해율 계산해서 미보상 비율 적용하면 끝난다. 근데 블루베리는 매우 복잡해요. 이건 지금 정리해 드릴 수 있나? 약관을 가지고 정리하는 게 한계가 있던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어차피 보험금은 가피자입니다. 피해율이 역시 독특해요. 블루베리도. 근데 피해율이 이렇게 나눠요. 먼저 꽃 손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꽃 손해조사를 실시한 경우, 블루베리도 관목입니다. 이렇게 막 자라죠. 근데 이 중에, 자, 이거 표본주를 정해지겠죠. 조사 대상 주수에 따라 표본, 이 중에, 자, 가장 긴 놈 하나를 표본 가지로 정합니다. 표본주에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가서, 자, 꽂는 시기일 때 꽂는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언제 사고가 났는지에 따라서, 아직 꽂는일 때 사고 나서 출동해서 꽂는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꼬실 때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요걸 안 했다, 요 조사를 안 해서 꽃눈이나 꽃을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과실로 하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이제 익었을 때, 꽃눈이 이제 과실이 달렸을 때, 꼭 수확 시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꽃눈이 지고 열매가 맺었을 때, 과실이 됐을 때 손해조사로 가겠죠. 요 때는 꽃이나 꽃눈이나 꽃일 때, 이건 이때 손해조사가 있었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피해율이 달라진다. 만약에 손해조사를 하지 않았다, 즉 사고 접수가 없었다, 그러면 과실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과실 피해율만 구해서 미보상 비율을 하면 돼요. 과실손해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는데, 과실손해 피해율은, 자, 이것도
어차피 이제 표본 가지에 이제 과실이 얼마나 달렸나 보겠죠. 표본 가지에 총 달려 있는 거. 총 표본 과실 분의 피해 과실. 이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PL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에 잔여 수확량 비율이 들어갑니다. 여기 있네요. 과실손해 피해를 어떻게 한다고? 그냥 표본 과실 총분의 피해 과실수로 하면 되는데, 총 과실수분의 피해 과실수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분자에 잔여 수확량 비율이 들어갑니다. 잔여 수확량 비율은 어렵지 않아요. 수확개시 전이었다면은 1, 수확개시 후였다면은 1 마이너스 표수일분의 수일. 우리 생산비 발장물에 가서 그때 경과비율 할 때, 이 경과비율 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표준 수확 일수는 30일. 그러니까 수확이 개시되고 수확이 종료될 때까지 30일 안에 끝내라. 이거를 표준 수확 일수라 그러고, 수확이 개시되고 요 사고가 발생할까지를 수확 일수 그래요. 이걸 수일, 수확일. 이 30일은 표수일. 그러니까 얼마 만에 사고 났는가? 이렇게 만약에 15일 만에 사고 났다 그러면 1-0.5. 잔여 수확량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에 꽃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꽃눈 조사, 꽃조사 있었을 텐데, 뭐 꽃눈이든 꽃조사든. 자, 보세요. 최종 꽃 피해율, 괄호가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괄호가 여기 있으면 또 어떻게 이거? 괄호가 여기서부터 여기 있어요. 그럼 1- 미보상 비율이 여긴 적용이 안 되게 되겠네.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괄호가 하필 여기 있어요. 최종 꽃 피해율 1- 최종 꽃 피율에 아까 구한 과실손해 피해율,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그럼 최종 꽃 피율은 또 어떻게 하는데? 최종 꽃 피율은 여기 꽃눈을 피해율이 있으면 꽃눈 피해율까지 반영해가지고 얘기했네요. 최종 꽃 피해율은 최종 꽃 고사율 과중치. 여러분 이거 나중에 쉽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최종 꽃 고사율은 어떻게 하는데? 최종 꽃 고사율은 꽃눈하고 요 꽃 고사율을 두 개를 적용해 가지고, 꽃눈 고사율은 어떻게 할 건데? 이건 꽃눈은 쉽겠죠. 이건 꽃눈 총 꽃눈분의 표본, 이거는 피해본 꽃눈이겠죠. 꽃 고사율도 또 이건 쉽고, 꽃이 얼마나 죽었는지 총 꽃분의 전체 꽃분의 피해꽃, 전체 꽃눈분의 피해꽃눈. 요 최종 꽃 고사율에 따라서 가중치가 주어지는데 외워야 될 것 같기도 해요. 0, 0.5, 0.678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은 일단 복잡하면 블루베리는 요 꽃눈 시기, 꽃 시기에 손해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피해조사, 현지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과실로만 하면 되고, 과실은 쉽다 그랬어요. 여기에 잔여 수확량 비율만 적용하면 됩니다. 표본 주 가장 긴 거 가지에 달려있는 전체분의 피해 입은 과실, 거기에 잔여 수확량 비율. 근데 만일에 했다 그럼 할 수 없이 꽃눈과 꽃이 적용이 되겠죠. 최종 꽃 피해율 1- 최종 꽃 피해율. 이 괄호는 지금도 고민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더 이상 하지 말고. 블루베리가 복잡하다 해서 마치죠. 다음 시간에 이제 논작물 들어갈게요. 논작물, 밭작물 해버린 다음에 요 평년 수확량, 평년 착과량, 계약인수 관련 수확량, A에는 5분의 Y 하고 B에는 1- 5분의 Y 하는 요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도 좀 해야 되고, 시설 작물도 해야 되고. 과수는 여러분 힘들었을 텐데, 특히 과실손해보장 방식 과수가 이렇게 힘듭니다. 복무 이렇게 떼고, 오감 블루베리 두릅 이렇게 떼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마칠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